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5일입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일단 코맹맹이 소리는 여전하고요. 한동안 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제일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근데 아직도 좀 건강 상태는 조금 전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그 행정전산망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좀 제 사견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신문상의, 언론상의 이제 언론 기사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사견으로 뭔가 추론한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궁극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취업 전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채널에서 콘텐츠를 올리는 방향이 이제 그 백엔드 개발자 취업과 관련된 쪽으로 이제 그 CC++ 네이티브 코드에 관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으로 선회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 의견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볼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좀 이걸 요청하신 분은 켄 데이비드 님이신데 뜬금없는 부탁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글을 남기셨어요. 정부 행정전산망 문제 이것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느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네트워크 또는 서버 관련된 것으로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사상으로 이미 나왔습니다만 L4 스위치랑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듣고자 한다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언론상의 기사만을 가지고 제가 추론하는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행정망 자체가 마비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글씨가 좀 작은데 이제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요게 이제 기사가 송고된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9일입니다. 2023년 11월 19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대략 한 일주일 전입니다. 6일 전인데 요때 이제 마비 일치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행정전산망에 이제 그 네트워크 관련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오류다. 그래서 전산망 장애 첫 인지가 된 게 11월 17일 날, 그 오전에 이제 인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뜬금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 인증 문제가 나옵니다. 인증. 근데 이 인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PKI 기술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인증.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 발급이 중단되고 이제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 이제 운영 자체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빠르게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 카카오였죠? 거기서 발생했던 사건 대비 따져보면은, 글쎄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여러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의문을 갖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언급된 거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일단 큰 이슈였다라는 점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기사를 보면은 그 통상적인 지침이 이제 3시간 이내 복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시간 이내를 진직에 넘겨버렸죠. 며칠까지 걸려버린 거고,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복합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인증 서버, 그 다음에 세울 시스템 관련된 DR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한 번에 표출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뭔가 그동안 잘 쌓여왔다가 이제 때가 돼서 폭발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일단 이때 장애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정부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장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부하 분산이라고 되어 있죠. 로드 밸런싱. 이 부하 분산과 관련된 얘기는 뭐 네트워크 수업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L4 스위치가 원인으로 특정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L4라는 거는 네트워크 레이어 4를 뜻하죠. 그러니까 TCP라든가 UDP라든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의 부하를 분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HTT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TCP 만약에 80번에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웹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이 스위치가 이제 그 TCP 80번으로 연결 요청이 오면은 그건 여러 서버, 그러니까 1번부터 n번까지 있으면 이렇게 서비스 그 서버마다 여러 서버를 두고 똑같은 내용을 서비스하는 서버를 그걸 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4 스위치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특정 서버에 부하가 몰리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온프레미스 장비입니다. 이제 가상 환경은 아니고 이제 그 정부 통합 전산망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L4 스위치가 뭐 원인이다라고 특정을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하 분산을 해주는 서버가 웹 서버인지 뭔 얘기인지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장비 얘기만 일단 했어요. 어쨌든 장비를 교체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장비보다 고성능 장비로 교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게 이게 부하 분산을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패닉에 빠졌다.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가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가 작동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들을 많이 뭔가 웹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아마도 웹 서버들이라든지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무엇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느닷없이 인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해서 나온 게 네트워크 장비에 연동되는 인증 서버 문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 L4 스위치라고 하는 애가 뭐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하고 있었냐? 아마 인증 서버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싹 다 일단 고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 조립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컴퓨터를 싹 조립해 가지고 전원을 딱 넣는데 애가 전원이 안 켜지고 삑삑삑삑 소리가 나. 그러면 조립하신 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씩 빼봐요. 뭐 이런 주변 기기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연결 속도 등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뭐까지 교체했다. 뭐 L2 인터페이스 뭐 바꿔 치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뭐 문제로 지목했다. 그래서 교체한 후 뭐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교체하는데 사전 점검을 안 하고 했다라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인증 서버란 얘기는 뭘까? 찾아보니까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백엔드 개발하시고 이제 정부 사업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GPKI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MPK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인인증서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고,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행정 전자서명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 및 행정 업무 처리자를 위한 인증서 GPKI로 요게 이제 있었단 얘기고, 근데 요런 게 이제 작동을 하려면은 이게 인증기관이 무슨 하이어르키컬하게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 중에 뭔가가 문제가 났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한 거다. 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부하 분산 장치에서 오류가 난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걔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산의 대상이 됐던 서비스는 인증 서비스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장애가 나는 것을 사실 뭐 안 일어나게 잘 막아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 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데 실패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어쨌든 이제 관리에 대한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겠죠. 누군가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기사의 내용이 조금 속상한데 요런 말이 이게 뜬금없이 나와요. 세월 시스템은 언제 도입해서 뭐 15년간 어디서 운영됐고 중소 IT 업체가 유지 보수를 맡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기관 시설이잖아요. 어떤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 시스템을 이거를 누군가는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민간한테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하나의 뭘로 만들게 되냐면은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공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면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냐면 이 나라장터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이 세월 시스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나라장터 가가지고 이거 유지보수 업체가 올해 어디가 저 사업을 입찰에 성공해서 가져갔는지 보면 여기서 말한 업체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중소라서 문제다 이런 말은 조금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아무튼 저렇게 말할 거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딱 잘라서 이제 중소업체라서 저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했으면 달랐을까요? 예,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월 시스템을 단순 유지 보수해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문제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노후화를 이유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근본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니까 2007년에 도입을 했으니 벌써 13년간 대략 써먹은 거고 16년간 써먹은 거죠. 그러면 십몇 년 넘게 싸워 먹으면서 요거를 이제 한번 크게 이제 개비할 때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 근데 어쨌든 차세대 세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 아마 근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일 거고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는 예산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예산이 분명히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왜 비용이 올라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SI 사업을 뭐 이런데 가지 말아라 가면 고생한다 얘기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 SI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신입사원으로 가서 제대로 여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공부할 기회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왜 예산이 많이 드냐? 여러분이 아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왜 객체화를 해야 되는가? 모듈화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단위로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단위로 잘라서 각각을 따로 떼서 물리적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장애가 났다. 그럼 쟤만 딱 잘라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되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듈화라든가 이런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뜯어가지고 분할해 놓는 것은 이 재해 대책에 있어서 굉장히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OOP가 나오든 뭔 소리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관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정부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작게는 수십에서 아마 많게는 수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십 수천 개를 뜯어서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고쳐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걸 한 번에 다 드러내기 전에는 뭐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레거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시스템을 천천히 개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뭐가 바뀌냐면은 결국 이 입찰에 성공하는 업체가 누구냐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년 정도 걸릴 사업인데 5년짜리 사업을 누군가 책임지고 이끌어가 준다? 그럼 5년 동안 그 업체는 절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업체여야 되는 거고 튼튼한 업체여야 되고 그만큼 또 강력한 또 사업 추진력과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은 대기업 얘기를 꺼내게 돼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년이라는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체는 이게 한 업체가 뭐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그 제일 뭔가 책임지는 업체 그 정부랑 직접 계약하는 업체 빼고는 나머지 업체는 이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시 변경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업체 수준에서 갈릴 수도 있죠. 근데 업체가 하나가 계속 한다 그래도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서예요, 문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문서화를 정말 잘 해놔야 되고 구조 설계도 잘해야 되고 할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걸 이제 민간 업체든 대기업이든 뭐 다 좋은데 뭐 중소업체든 다 좋은데 이거 아마 견적 같은 걸 내보면 이거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딱 내보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면. 근데 정부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돈이 한 1,000억 정도 들 일이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씩 고치는데 1억씩만 잡아도 1,000개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지금 큰 돈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기에다가 이제 뭐 장비 하드웨어 값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다 때려넣고 하면은 이 돈 들여갖고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백억 규모 사업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거를 이제 하자고 덤비니 이거는 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해도 일단 도라는 가잖아요. 좀 불편하지만 근데 괜히 저걸 긁어갖고 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일 싫은 게 책임질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종합적으로 폭발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에 대한 업데이트인가? 요것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요게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패치를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부터 공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백업 서버들이 작동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손상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손상이 된 걸까? 요게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요렇게 또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 보안 뉴스 기사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장비 교체 시기와 뭐 시스템 이중화 대처 미흡 이거는 매번 그 장애 얘기 나오면 늘상 나왔던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사가 조금 디테일하게 바뀌는데 장비 교체 과정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오류,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L4 스위치 정도 되면은 그 운영체제가 펌웨어 안에 들어가 있죠. 아마 그 미국 어느 회사의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업데이트 하다가 뭔가 난 게 아니냐 요런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요런 얘기가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그 L4 스위치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와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상 운영되도록 이중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중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도 이 부분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중화가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L4 스위치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이제 분명히 오버라이드해서 살아나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지금 관리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23일자 기사를 보니까 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복구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여기 이제 그 MBC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간업체 뭐 인력 다 합쳐가지고 한 100여 명을 투입해가지고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백업을 데이터가 백업을 위한 데이터가 서버가 아니라 단순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에 담겨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버가 아니고 스토리지에 백업만 해, 그러니까 압축 파일로 뭔가 압축해갖고 넣어놨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구를 사람이 하는 게 이제 기계가 이제 시스템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압축 파일로 이제 가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바로 터져야 되는데 창고에 가서 뭘 가져와 가지고 작동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설계가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소위 이른바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를 정부행정정산망에서 하지 않았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사태의 그 핵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소위 기초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원론이라고 할까요?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이 백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게 복구라는 걸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 이게 무슨 뭐 예, 어디 조그만 무슨 예, 뭐 그냥 뭐 판매업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단 얘기네요. 네. 이게 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은 이런 공개 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매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업체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술성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9대1로 가져간다 그러면 기술력이 안 되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누가 최저가를 썼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0억을 써야 돼. 그런데 이제 100억을 써야 된다라고 외부 전문가한테다가 그 물어봐요. 자문을 구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100억 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100억 정도로 일단 추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공개 입찰하고 발주하고 이럴 때는 100억보다 이제 낮춰서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우리 99억에 할 수 있어요. 어떤 업체는 98억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8대2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조금 써낸 애가 무조건 이겨요. 9대1로 가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결판이 그래도 나지만 8대2만 돼도 가격 적게 써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그걸 수주한 업체 쪽에서는 이런 거를 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이게 보통 이제 3번에 나눠서 받아요. 3번. 그러니까 그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선급금이라고 해서 선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받고요. 그 다음 잔금 받는 구조로 가요. 그럼 이게 보통 3대 4대 3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다 그러면 선금으로 일단 30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사업자로 선정만 되면 당장 손에 30억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를 써서라도 출혈 경쟁에서 가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들은 어디서 남겨먹냐? 하드웨어는 남겨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죠. 인건비에서 빼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구조적인 슬픈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국가 조직이 있고요. 이 국가 조직에서도요, 뭐 특수한 몇몇 분야를 빼고는 여기가 이제 또 순환보직을 해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막 바꾸고 몇 년마다 이제 뭐 3 내지 4년인가 뭐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뭐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여기다 맡겼어. 근데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A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째 이 사업을 계속 수주해서 뭔가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담당 공무원보다 업체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도 교체됐고 이 업체도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각보다 쉽게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순환보직 이슈 때문에라도 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출 때 되면 또 바뀌게 되고, 뭐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조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못한데, 예전에 이제 대기업이 SI를 할 때는 S모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래소 시스템 같은 거 막 이제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그랬는데, 대기업이 안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 노하우 같은 게 이제 사실상 이제 분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참 복잡한 문제고요.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 돈 문제가 이 안에 엮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요런 부분들이 이제 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이 자리를 누가 메꿨냐면은 중견 기업들이 메꿨거든요. 중견 IT 업체들이 메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 만든 시스템이라든가 뭐 개비한 거 다 중견 IT 시스템 회사들이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 중견 IT 시스템의 내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SI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 IT 업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뭐 A사가 있고 B사가 있고 C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가 일종의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이제 연매출 뭐 예를 들어서 200억이 나오는 중견 업체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중견 업체, IT 업체 내부에 어떤 팀 단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 단위 조직들이 있으면은 이 팀 단위 조직들이 이름은 이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작동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 IT 업체가, 중견 업체가 뭔가 이제 역량이 되는 걸로 포장을 해서 이 이름으로 사업을 수주해서 이 내부에 이 각 팀별로 쪼개져 갖고 작업을 해요. 근데 얼마나 따로 쪼개져 있냐면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팀이 다르면 거의 다른 회사처럼 작동해요. 웃기죠? 그래서 이 팀들 내부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사람이 어떤 팀장 책임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PM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핵심적으로 삼는 가치는 이제 영업이고요. 이게 이제 다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소화할수록 이 팀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내부에서 성과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고 C라는 팀이 있는데 A라는 팀에서 뭔가 하다가 소화가 안 되죠. 그럼 B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B에서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따로 받아가요, A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중견 IT 업체라고 하는 조직이 생각보다 이 안에 이 PM급이라고 하는 그 팀장들이 있어요. 최고 책임자들, 각 그룹별. 이 사람들이 모여진 무슨 호족 세력이 연합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이게 대기업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대기업 쪽은 어쨌든 그 기업의 직원으로서 소속돼 가지고 그 가치를 더 크게 보기도 하고, 약간 좀 중견하고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구조다. 결론이 뭐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SI 업체로 취업을 하는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이 SI 업체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막 쌍수 들고 말려요. 이제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가면 개고생이다. 뭐 영혼까지 털려 나온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맞아요. 가면은 이런 데 취업하시면은 고생길이 훤하게 열릴 겁니다.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막말로 개고생을 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경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프라 쪽 관련된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험이 7, 8할은 될걸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어떤 그 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뭐 저는 비전공입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갈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세요. 가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때려치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도 잘 골라가시고 잘 생각하셔서 가서 좀 의미 있는 고생을 좀 하신다면은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하면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될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어쨌든 요 일은 되풀이 될 겁니다. 네, 더군다나 뭐 쉽지 않은 일일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겠지만 뭐 이런 일은 되게 좀 이런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국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나의 생존 전략을 또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더더욱 이제 그 실력 있는 그 경력자를 찾느라 혈안이 될 것 같아요. 경력자를 찾느라 혈안되니까 뭐 신입사원은 갈 길이 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만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하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뭔가 이 장애 대응 능력, 그러니까 그 시니어 개발자가 뭔가 엔지니어가 빛을 발하는 건 이런 순간이거든요. 장애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영웅이 탄생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영웅이 탄생하기 좀 어렵네요. 구조가 보니까 수작업 복구에는 답이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내부를 뜯어보면 요와 같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취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도움될 만한 일이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것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술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SI 사업체로 가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형 시스템을 만져볼 기회가 생긴다면 SI 업체 가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태가 좋지 못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음성 톤이나 고르지 못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계속 그렁그렁하죠. 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이죠?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